일상에서 화가 치솟거나 불안에 떨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감정이 마치 끝없이 계속될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감정을 증폭시키지 않으면 90초를 넘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감정 조절 능력을 완전히 바꿔놓을 강력한 기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자연적인 생리 반응은 정확히 90초 동안만 지속됩니다. 화를 내거나 슬픔에 잠겼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들이 몸 전체를 순환하며 완전히 사라지는 데 필요한 시간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질 볼트 테일러 박사가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은 신경과학의 혁명적인 발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때로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비밀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있습니다.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에 대해 만들어내는 내러티브가 화학 반응을 계속해서 재점화시키는 것이죠. 다음에 강렬한 감정이 밀려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목구멍이 메어지는 신체적 감각에만 집중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면서 90까지 천천히 세어보세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가 해변에 밀려왔다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듯 그 감정이 몸을 통과해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는 겁니다. 화학 물질들이 서서히 분해되면서 신체적 강도가 줄어드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간단한 깨달음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폭발한 뒤 몇 초 만에 후회하는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때쯤이면 실제 감정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했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라며 감정을 핑계로 대는 건 비 탓을 하며 우산을 챙기지 않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지적 재구성이라는 강력한 기법이 있습니다. 실망이나 좌절감이 실제 상황 때문이 아니라 기대했던 것과 현실 사이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는 걸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우리 뇌는 끊임없이 예측하고 기대를 만들어내는 기계와 같습니다. 현실이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나 슬픔, 실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재구성은 모든 게 완벽하다고 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정확하고 덜 파괴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관점을 조정하는 것이죠. 원하던 승진에 실패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파괴적 관점은 나는 완전한 실패작이야.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구성된 관점은 이건 내 커리어에서 하나의 좌절일 뿐이야. 다음 기회의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어떤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한 관점은 문을 닫고 다른 관점은 문을 여는 방식에 주목해 보세요. 재구성은 극심한 실망을 실행 가능한 과제로 바꿔줍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정확한 사고입니다.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게 해주죠. 문제 주변에 설정한 프레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엔 파괴적이었던 일이 훗날 위장된 축복으로 변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재구성을 통해 이런 관점에 지금 당장 몇 년 후가 아니라 즉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뇌는 과도하게 드라마틱한 영화 감독 같은 존재예요. 회의에서 비판을 받으면 비극적 음악을 틀며 당신의 커리어는 끝났다고 선언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감정적 응급처치 키트를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신체적 부상을 위한 구급상자는 준비하지만 정서적 상처를 위한 도구는 왜 마련하지 않을까요? 불안이나 슬픔,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전용 도구 세트가 있다면 정말 유용할 겁니다. 감정적 응급처치 키트는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둔 개인 맞춤형 전략과 활동의 집합체입니다. 핵심은 기분이 좋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가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만의 키트는 특정한 감정적 유발 요인들을 다뤄야 합니다. 여기엔 다감각적 개입이 포함되어야 해요.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행동들이 감정 상태를 바꾸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것들 말입니다. 기본적인 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감정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세요. 불안이나 자기 의심 같은 것들 말이죠. 각각에 대해 신체적 활동을 선택합니다. 점프 동작 10번 같은 것들요. 특별한 향수 같은 감각적 요소도 준비하세요. 격려 문구나 구체적 질문 같은 인지적 개입, 그리고 지지해주는 친구에게 메시지 보내기 같은 사회적 요소도 포함시키세요. 이런 메모들을 과거에 극복했던 도전에 대한 리마인더와 함께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이런 사전 예방적 접근은 어려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당황하는 대신 여러분의 독특한 뇌에 맞춰진 맞춤형 도구로 무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감정적 준비는 광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반추적 사고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노력할 때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경험 있으시죠? 이런 정신적 함정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반추이고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습니다. 반추는 과거 사건이나 부정적 감정에 대해 해결책 없이 맴도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과는 달리 그냥 빙빙 돌기만 하죠. 연구에 따르면 반추를 즉시 멈추려고 하면 오히려 사고 패턴이 더욱 강화됩니다.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비결은 생각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패턴을 깨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그것과의 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반추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면 5-3-1 기법을 시도해보세요. 먼저 지금 보이는 5가지를 말해보세요. 이는 시각 피지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세요. 방의 반대편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중이 필요한 즐거운 활동에 3분간 참여해보세요. 100에서 7씩 빼면서 세어 내려가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적인 행동 하나를 선택하세요. 가능하면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다른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 기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생각을 억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의 엄청난 주의 자원을 다른 곳으로 재배치시키는 것이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어디론가 흘러가야 합니다. 건설적인 채널을 제공해주세요. 스포트라이트 효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든 결점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런 정신적 착각은 다른 어떤 현상보다 더 많은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외모와 행동, 실수에 대해 얼마나 주목하는지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죠. 코넬 대학교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당황스러운 티셔츠를 입게 했을 때 이를 증명했습니다.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알아본 사람 수를 크게 과장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존재의 중심이고 자신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이며 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요. 프레젠테이션 중에 작은 실수를 범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일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아직도 그때 일로 속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에서 한 작은 실수들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의 성과에 대해 생각하느라 너무 바빴으니까요.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이해하면 매우 해방적입니다. 마음속에 만들어낸 상상의 배심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외모보다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이 느끼는 대부분의 판단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3인칭 내면 대화법도 강력한 기법입니다.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에요. 즉, 대명사를 문자 그대로 나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는 불안을 크게 줄이고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어요. 이런 간단한 언어적 변화가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3인칭 자기 대화는 내면의 대화에서 나 대신 자신의 이름이나 당신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강렬한 감정으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나는 이걸 해낼 수 없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 감정과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는 합리적 사고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정신적 대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 사고만으로는 실제로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빠진 요소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신적 대조라고 부릅니다. 정신적 대조는 긍정적 전망과 예상 장애물을 결합하는 심리적 기법입니다. 가브리엘레 오팅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순수하게 긍정적인 시각화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실제로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감소시킨다고 해요. 효과적인 정신적 대조는 특정 순서를 따릅니다. 먼저 원하는 결과와 그 혜택을 명확히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장애물을 의도적으로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장애물들이 나타났을 때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균형 잡힌 접근은 낙관주의의 동기부여 힘을 활용하면서도 현실 세계의 도전에 대비하게 해줍니다. 안티프레질리티, 즉 반취약성 개념도 흥미롭습니다. 스트레스를 견뎌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통해 더 강해지는 삶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안티프레질리티의 원리입니다. 안티프레질리티는 혼돈과 불확실성, 압박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시스템의 속성을 말합니다. 취약성의 반대 개념이죠. 나심 탈레브가 개척한 이 개념은 어떤 것들이 충격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근육은 운동 스트레스를 통해 더 강해지고 면역 시스템은 병원균 노출을 통해 강해져요. 마찬가지로 심리적 시스템도 의도적 도전을 통해 더 회복력 있게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은 안티프레질리티가 아닙니다. 반취약성을 기르려면 일상에 자발적 혼란을 도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30초간 찬물 샤워하기, 하루 간헐적 단식 실천하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피해왔던 어려운 대화 나누기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통제된 압력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다루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스톡데일의 역설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부 전쟁포로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잃는 동안 수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답에는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스톡데일의 역설은 베트남 전쟁에서 7년 넘게 포로로 생존한 제임스 스톡데일 제독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견뎠는지 묻자 스톡데일은 반직관적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지만 현재 상황의 가장 혹독한 현실과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이길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현재 상황의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회복력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한 위기에서 다른 위기로 반복적으로 옮겨다니는 대신 자연스럽게 회복력을 기를 수 있는 종합적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까요? 개인적 회복력 시스템은 여러 기법들을 하나의 응집력 있는 프레임워크로 통합합니다. 도전적 시기의 가상 운영체제 같은 것이죠. 핵심은 평온한 시기에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의 시스템은 4가지 영역을 다뤄야 합니다. 생리적 조절, 즉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반응 관리 방법입니다. 인지적 프레이밍, 즉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도 중요해요. 행동 패턴, 즉 실제로 하는 일들과 사회적 연결, 즉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차원적 접근은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게 해줍니다. 시스템 구축은 이런 구성 요소들로 시작하세요. 생리적 조절을 위해 4-7-8 호흡법을 매일 연습해보세요.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것입니다. 인지적 프레이밍을 위해서는 3인칭 대화와 스톡데일의 역설을 사용하고 행동 패턴으로는 90초 규칙과 정신적 대조를 적용해보세요. 이 기법들은 한번 쓰고 버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통합되어 기본적 회복력을 만들어내는 관행들이에요. 가장 필요할 때 나타날 준비가 된 도구들을 마음에 심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복력은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감정을 마스터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기법들을 꾸준히 연습한다면 분명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